이천지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딱 한 단어는 증익 구간이라는 겁니다. 저는 금요일장의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저 밑에 있는 마이너스 40% 50%짜리 손절치고 삼성전자를 바꾸는 이런 것들을 매매하게 되면 경험적으로 계좌들이 거덜이 났다. 실질적으로는 심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4월, 5월 달은 세린메이라고 하고 이 4월까지 우리가 막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던데요. 어떻게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최근 시장을 좀 복기를 해보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간이 다른 종목들을 팔고 옮기는 이런 현상들이 눈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 진짜 우리 걱정했던 게 2017년, 8년 삼성전자만 가는 맞아요. 시장 맞아요. 그거였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질문을 2번 정도 받아봤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시장은 아닐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은 스터디를 하기 시작을 하셔서 만약에 어찌됐든 삼성전자 가는 이유가 반도체 레거시의 등장과 상승과 HBM 시장을 보면서 가는 거가 맞다면은 그쪽에 속한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스터디는 계속될 것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일단 최근 시장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급이 워낙 한정되어 있으니까는 다른 것들을 팔고 넘기는 현상인데 이 넘기는 현상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일부 기관 투자가라든지 펀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매매를 해보니 수익이 나는 시즌 같을 경우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급등했던 시즌들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혹은 삼성전자가 쉴 때 중소형주들이 다시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작년 우리가 잘 잡았을 때 혹은 이런 시즌에 오히려 수익이 좀 더 크게 났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은 꼭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체크 포인트가 이런 시장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가 우리가 예단을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외국인 수급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급등 나올 때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는 그거는요 미국 시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일종의 패시브 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는 이거죠. 저 밑에 있는 마이너스 40% 50%짜리 손절치고 삼성전자를 바꾸는 이런 것들을 매매하게 되면 경험적으로 계좌들이 거덜이 났다. 그렇게 했을 때는. 왜냐면 이것도 일종의 포모 현상이거든요. 이게 2017년에도 있었던 일이다.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물론 그 2017년도에는 꾸준하게 갔습니다. 그때도요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에 가기도 했었고요. 뭐 디램 가격 계속 급등을 했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또 다릅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순간과 메이저들의 수익을 내는 순간들은 다르다라는 게 일종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은 최근에 중국이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중국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소비 시즌이라는 거예요. 소비 시즌. 이 소비 시즌을 봤을 때 소비가 지속되는 거는 일단 종목들은 이렇게죠. 글로벌 텍스프리는 잘 가는데 FNF는 조금 올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매크로가 보기에 시장 참여자들 보기에는 중국 내의 MLB 매장수 증대에 따른 중국 내의 찐 수요는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청명절 연휴가 4일에서 6일까지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로도 나옵니다. 데이터로 나와서 그들이 나와서 여행 수요는 잠깐 바짝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최근 홍콩 시장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그쪽 결로 좀 보긴 봐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안 좋긴 하더라도 중국 내 수요가 조금씩은 다 받쳐주는 게 시장에서 보이긴 보이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제가 요거 한번 볼게요, 대표님. 미국 주식 중에서 요거 봅니다. 거의 잘 못 보셨을 텐데 트립닷컴 지금 신고가예요. 트립닷컴.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게 중국 내에서 있는 트립닷컴이 미국 내에서 ADR이죠, 물론 ADR로 상장되어 있는데 신고가를 낸다. 아마 중국 본토에서도 신고가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과거에 코로나 시즌보다 더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 반응은 그들의 여행 수요, 여행에 쓸 수 있는 소비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중. 데이터로 봤을 때도 뭐 제가 중국 내 호텔 예약 검색
그걸 트윗닷컴에 검색을 해봤는데 2019년도 수준 넘어섰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들이 한번 쓰긴 쓰겠다. 물론 우리 국내 종목으로 대표를 했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좀 계속 연속적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이런 소비가 조금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일종의 체크 포인트로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많은 중소형주들이 다 거기에 해당은 되겠지만 네. 요즘 최근에 사실 그 2차 전지주들이 좀 네네. 많이 빠졌죠. 네네. 또 과거에 주도주였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네. 아 이거 팔아서 그냥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살까? 이런 네. 생각하시는 분들 이건 네. 위험한 생각이다. 그거는 저는 그게 꼭 지금 삼성전자가 아니고요. 2월 달에 밸류업이 될 수도 있었고요. 그거는 저는 다 반대입니다. 왜냐면은 좀 빠져 있는 건 빠져 있는 거대로 들고 가자. 제가 사실은 최근에 시장이 좀 빠질 때 직원들이랑 개인적으로 제가 종목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고 매매하는 게 어떤 식으로 좀 현금화를 했냐면은 또 좀 올라있는 종목들 그리고 좀 수익 난 종목들은 현금화를 했어요. 시장이 좀 빠질 때. 그런데 밑에 있는 종목들 제가 좀 하방위까지 갖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있는 종목이 섹터가 엔터 혹은 뭐 2차 전지 이런 쪽은 다 4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미리 빠져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네. 그런 섹터들은요 지금 실망이 한 게 아니고요 하반기에 실망은 이미 다 주가로서 받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더 급락이 나오면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위에서 잡은 종목을 30-40% 손절을 치고 지금 가고 있는 지금 밑에서 20% 올라 있는 삼성전자를 해서 내가 원금을 회복하려면 대표님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넘어서면은요, 넘어서도 원금 회복 안 될걸요? 30% 손절 친 거면은요. 그러면은 조금은 좀 우리가 좀 계좌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투자의 본질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밸류업 할 때도 그랬어요, 대표님. 밸류업 할 때도 은행주 급등 나올 때 예를 들어 2차전지 팔고 똑같이 저희가 한 달 전에 돌아가 볼까요? 그렇죠. 2차전지 팔고 밸류업 갖다 생각하세요. 그럼 삼성 SDI 수익 난 거 못 먹었습니다. 못 먹고 밸류업 지금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좀 투자가 조금은 좀 생각하시는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계를 좀 길게 보자. 길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증시 흐름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4월 달 중에 5월을 앞두고 뭔가 시세가 좀 나오는 분출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꽤 많았었어요. 많았었는데 최근 하루 이틀 시장 보고 생각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게 시장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투자자들이랑 얘기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국내 주식은 그 셀온 혹은 그 모멘텀 소진 시기가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 플로우 확인해 보시면 금투세 관련 논란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 나 만약에 제가 댓글들을 봤어요. 기사들의 댓글을. 그러니까 저희 증권가의 소문이 아니고요. 금투세 관련 기사들의 댓글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써 있더라고요. 이번에 만약에 또 금투세 또 하면 나 팔고 나 진짜 미장 간다. 이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혹은 코인 간다.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징글징글한 거죠. 뭔가 제도적인 허들 때문에 국내 주식의 수급이 흩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안 좋고 좀 코스닥이 빠지고 이럴 때 시장에서는 그런 하나의 내용들을 트집 잡아서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금투세라든지 양도세 이런 것들을 또 쳐다보고 있는 중이고 이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뭐 미국 국채금리 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국채금리, 유가 오르는 거 우리가 최근 며칠은 계속 봤어요. 그렇죠. 봤는데도 불구하고 빠지기 시작하니까는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럼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심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건드릴 수 있는 심리. 드디어 그게 시작이 최근에 된 거죠. 그래서 그 심리가 빨리 봉합될 수 있는 수준의 뉴스 플로우라든지 혹은 시장 전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앞으로의 증시 흐름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은 그런 흐름, 그런 그 뉴스 플로우라든지 그런 트리거들이 해결되는 순간이 언젠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나오더라도 해결되는 건 주가가 빠져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져야지 싸다 생각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재가 반영이 다 된 상태.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발동이 되는데 그러면은 언제 될까요? 저는 총선 전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지금 제가
월요일 날 얘기한 거랑 수요일 날 얘기한 거랑 얘기가 다르다 해서 쟤는 얘기가 맨날 바뀌라고 욕을 하시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시장이 하루하루 이렇게 바뀌니까. 그래서 조금은 지금 저 최근에는 총선 전후에 영향권으로 지금 시장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최근에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 PBR주 정책주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여당이 좀 선거에서 어렵지 않겠냐 요거에 대한 그러면 정책의 어떤 추진 동력 그렇죠. 이게 약해지지 않겠냐에 그렇죠. 대한 우려. 그렇죠. 주식 입장에서 저희가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럼 또 토론이 되긴 좀 그런데 저는 그냥 당론 색깔 다 빼고요. 조금 시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트리거가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더 이러한 악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 4월 중에 네. 그거를 보네요. 그렇다면 지금 서둘러서 막 우리가 그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막 매수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장이 확 뒤집히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확인은 해야 된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섹터별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수는 삼성전자라는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사면은 지수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입장에서. 근데 우리 가족분들이 제가 저 장중에도 저도 보고요. 아침 방송 다 보면은 그래도 삼성전자도 많이 하시지만 대부분 그 중소형주단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가족분들이라면 이런 시황을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될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2,750을 갔잖아요. 그러면 2,700 테스트 한번 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직 테스트 안 했어요. 테스트하고 다시 올라야 그게 찐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거친다면은 안정화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네. 그 악재로 그 어떤 영향을 발휘할 만한 네. 그 이슈, 네. 변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렇게 좀 살짝 시장이 흔들리고 좀 너무 한쪽으로 쏠린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미국 고용 지표요. 하나의 매크로 지표를 확인하려 합니다. 만약에 장이 좋을 때는 지표 발표한지도 모르고 넘어가요 저희가. 그런데 흔들리면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 삼성전자 장전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날 밤에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그런 고용지표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발표를 하게 될 때, 아시다시피 그 발표를 하게 될 때 발표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확인을 하려 들 거예요, 또. 네. 그러면 그게 또 월요일이잖아요, 또. 주말장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면 금요일 날 시장까지 미리 제가 예단을 하게 된다면 금요일 날도 확인을 하려 들 겁니다, 또. 그러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도 기억하시죠 우리 가족분들 갑작스레 오후에 2시에 확 빠졌어요 종목들이 그런 현상들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장이 좋아야 됩니다. 좋으면 안 봅니다. 근데 지금 살짝 흔들릴 때는 또 봐야 되니까는 조금 고용지표까지 확인을 하시는 거. 그리고 고용지표 잠깐 말씀 좀 드리자면 고용지표가 핵심은요 이민자 수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좋게 나오면은 또 시장에서 비우호적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이민자 수와 시장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고 있는지 이걸 진짜 세부 데이터를 확인을 하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오늘 그 뭐죠? 그 미국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에는 또 좋은 지표들 맞아.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맞아요. 했잖아요. 네네. 저기 국채금리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는 안타까운 거죠. 이런 지표가 잘 나오면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금리 인하가 물 건너 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서 뭐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급락이 나온 이유도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성장주 단에서 특히 이제 저희가 어제장으로 기억을 해보면 카카오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카카오가 급락 나왔거든요. 급락이 사실은 카카오 최근 데이터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금리 인상이 조금은 그런 지표 발표가 혹은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 때문에 좀 물 건너 갈 것 같다 하니까는 매크로에 뒤덮여 있는 플랫폼 입장에 봤을 때는 일단 팔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금리 때문에 좌지우지된 이런 시장을. 그래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그런 이벤트들을 확인하고 나서 그 시장을 바라봐도 제 개인적으로는 늦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금투세라든가 또 양도세 이런 이슈들 네. 이것을 슬슬 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것이 또 시장의 어떤 조정 빌미가 되지 않겠는가. 네, 일단 뭐 그게 최근에 기사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최근 총선에 당론이 되고 있죠. 어떤 일단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 이벤트들이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매를 하고 있으면 이런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똑같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에선 수급이 한정적이고요. 그 심리가 좌지우지되는. 최근 시장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2월 달은 밸류업.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런 매매를 너무나 한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종목들이 소외되는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벤트들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을 나서 중소형주도 좀 사야 되고 혹은 삼성전자도 사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이 지속이 되면은 장이 빠지면은 그냥 또 삼성전자 또 밑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그냥 덜 빠질 뿐이지 뭔가 긍정적인 순환 매듭이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과는 좀 우리가 열어봐야 됩니다.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좀 확인하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또 요거는 또 어떻게 이벤트가 또 만약에 시행된다 치더라도 연말로 가게 되거든요. 네. 또 잊어먹어요. 그러니까는 시장을 1등에 흔들 수 있는 일종의 재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금요일 날이죠. 삼성전자 네. 잠정 실적 네네. 발표. 이것도 또 하나의 큰 분수령이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분수령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 삼성전자 실적을 봤었던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시장이 흔들릴 때 삼성전자가 해줘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이미 해줬거든요. 시장에서는 이미 시장에서는 최근에 삼성전자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 그런데 미리 그렇게 좀 시장에서 삼성전자 올랐으면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발표하면은 세론. 그저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요. 그냥 느낌을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삼성 실적 봤을 때 조금 그랬던 경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 추정치가 거의 5조 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메모리 부분만 거의 1조 이상의 이익이 예상되고 있으니까는 좋습니다. 좋은데 국내 수급의 특성상 조금은 일종의 세론 형식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생각하는 거고요. 전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금요일날 발표를 해서 일부 좀 삼성전자가 보합권이라도 좀 빠진다 했을 때는 그때 뭐 얼로 돈이 퍼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금요일장의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퍼질 때 바이오로 퍼지는지 혹은 다시 우주항공으로 퍼지는지 어떤 퍼지는 그게 아마도 다음 우리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이런 시점에서 어떤 종목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가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일단 어떤 분들은 뭐 2차 전지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급락이 큰 주식들 네.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낙폭 과대가 순환매로서 돌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요, 만약에 최근에 2천원이 많이 밀렸어요. 그냥 주식이 좀 편할 때 있지 않습니까? 편할 때는요, 빠졌기 때문에 편할 때가 있습니다. 싸니까 맞습니다. 얼마 빠지겠어? 더 맞습니다. 빠져봐야. 물론 일부 종목들은 조금 더 빠질 수 있긴 있지만은 그냥 2차 전지 제가 최근에 보고서를 쭉 읽어보면은 2차 전지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딱 한 단어는 증익 구간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증익 구간에서는요 주가가 급등 나온 적은 없어도 소위 많이 빠진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4분기 안 좋잖아요. 다 반영했고요. 1분기는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분기 실적 발표 조금 이따 합니다. 좀 이따 하니까는 그 구간까지는 뭔가 시장에서 틈새를 찾는다면 그쪽에 틈새가 있을 수 있으니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폼팩터 변화가 있는 SDI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2000을 보는 거에 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이고 2000 최근 시장 보면은 돌아가면서 오르잖아요. 네. 오르니까는 그거에 대한 매매의 결을 타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저도 못 하겠더라고요. 예측이 안 돼요. 2000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지금 2000은 좀 빠질 때 조금씩 그리고 만약에 분할 매수로. 맞습니다. 그리고 매도가 고민된다. 이럴 때는 1분기 실적까지 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2000전지에 대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종목별로 좀 전이가 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는데 이 전이가 뭐냐면은 이거죠. 지수가 오를 때랑 그러니까 만약 코스닥이 최근에 좀 밀렸었는데 만약 급등이 나올 때 있잖아요. 급등이 나올 땐 에코프로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2차 전지가 좋아서 올라올 때와
지수가 너무 빠져서 지수가 올라올 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의 결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떨어뜨려서 생각하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가족분들 잘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박현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